어젯밤의 경기는 마치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에서나 볼 법한 드라마를 연출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엘링 홀란은 그야말로 자신의 테리토리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경기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다. 이 노르웨이 출신의 거함은 두 번의 골로 토트넘의 방어막을 찢어버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그의 멀티골은 맨체스터 시티가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한편 토트넘은 이번 시즌 험난한 도전 과제를 안고 경기에 임했으나 혼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이날 왼쪽 윙포워드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의 천병 역할을 맡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철벽 같은 방어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여러 찬스가 막히면서 팀은 결국 0-2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토트넘은 4위 진입에 실패하며 5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됐다. 아스날의 경우 20년 만에 우승을 노리며 이번 시즌을 준비했으나 자력으로의 우승 가능성을 사실상 잃었다. 이제 그들은 최종전에서의 기적적인 역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기의 마지막까지 불꽃은 타오르겠지만 아스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이 경기는 단순히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맨체스터 시티와 엘링 홀란이 어떻게 또 한 번 역사를 쓸지, 그리고 토트넘 및 아스날이 어떤 전략으로 남은 경기에서 반전을 꾀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매 순간이 예측 불허의 전개를 보여주는 이 리그에서 아직 막을 내릴 때가 아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행보는 거의 신화적인 서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그 필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17골과 9도움을 기록하며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지만 10 클럽 가입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눈앞에서 멀어지면서 대기록의 순간은 최종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단지 맨체스터 시티의 견고한 방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팀 동료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으며 이는 팀 전체의 동력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는 전술적인 천재성과 개인 기량의 결합이었습니다. 특히 케빈 더 브라위너와 엘링 홀란의 조합은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며 게임을 지배했습니다. 후반 6분 더 브라위너의 정교한 어시스트에서 홀란이 선제 결승골을 넣은 장면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홀란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골수를 늘리고 팀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 페널티는 토트넘의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트리콘 도쿠의 드리블을 막으려다가 범한 파울로 인해 선언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맨체스터 시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팀의 전략적 우위와 개별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들의 동력은 마치 끊임없이 전진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반면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최종전에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이름을 또 한 번 역사에 새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처음으로 예정되었던 지난 4월 21일은 맨체스터 시티의 FA컵 4강전 일정으로 인해 연기되어 결국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수년된 경기는 단순한 리그 매치를 넘어서 시즌 전체의 운명을 가를 슈퍼 매치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쟁 중인 아스날의 운명이 이 한 경기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다음 시즌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거센 돌풍 앞에 승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하면서 4위로의 복귀는 좌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의 모습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 승리로 리그 선두를 탈환하며 아스날과의 치열했던 선두 경쟁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링 홀란을 앞세운 맨시티의 행진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전에서의 패배 이후 22경기 동안 무패 18승 3무를 기록하고 이 중 최근 8경기는 연승으로 장식하며 그들의 전력과 근성을 과시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지 그날의 승패를 넘어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에게 시즌 전체를 통틀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이제 역사적인 4회 연속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전술적 우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부터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도전에 불씨를 지폈다. 왼쪽 윙포워드로서 그는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토트넘의 공격 전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후반 4분 브레넌 존슨의 정교한 크로스를 받아 골문 중앙에서 방향을 세밀하게 바꾸는 슛을 시도했으나 이는 맨시티의 골키퍼 에데르송에 의해 절묘하게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기민한 공격 감각과 상대 골키퍼의 뛰어난 반응력이 교차하는 순간으로 팬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했다.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 전략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반전을 돌이켜보면 그의 전술적 배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4-3-3 전형을 통해 맨시티의 중앙을 흔들며 전반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으로 구성된 스리톱은 맨시티 수비를 끊임없이 위협했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사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로 구성된 미드필드진은 중원에서의 균형과 공격 전개를 책임졌다. 미키 판더펜, 라두 드라구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로 이루어진 포백 라인은 안정적인 수비 기반을 제공했으며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필요한 순간마다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있어 단순히 승점을 노리는 매치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맨시티를 압박하며 그들의 리그 우승 가능성에 도전장을 내민 전투였다. 토트넘의 전술적 승리는 그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유연하며 큰 경기에서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전술적 시도와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들의 개별 기여는 팀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경기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변화는 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전진을 효과적으로 혼란시키는 카드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폼이 좋은 센터백 미키 판더 펜을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방어적 안정감과 공격적 기여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외곽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공격 시도를 다변화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맨시티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또한 제임스 매디슨, 파페사르, 페드로 포로가 중앙을 지속적으로 침투하며 센터 포워드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제로톱 전술로 맨시티의 방어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맨시티의 방어 전략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 결과로 전반전에 토트넘이 볼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전술적인 깊이와 변칙적인 4-2-4 전형은 맨체스터 시티를 압박하며 양팀 간의 슈팅 숫자가 동등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며 공격에서의 직접적인 위협을 높였습니다. 이 전술은 토트넘 선수들의 유동성과 공격적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배치와 경기 운영은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승점을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팀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와 적응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의 수비를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벤탄쿠르의 강력한 왼발 슛이 시작이었고 이어 손흥민의 빠르고 정확한 공간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능력을 공간 창출과 공격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전반 16분에는 호이비에르의 실수로 필포든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주어졌으나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이 토트넘을 실점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홀란과 실바의 연속된 슈팅이 토트넘의 수비진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홀란의 강력한 슈팅에 이은 실바의 두 번째 시도는 드라구신이 헤더로 선제적으로 방어하면서 토트넘은 실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맨시티의 공격적 위협을 잘 막아낸 토트넘의 집중력과 수비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4-2-3-1 전형을 통해 홀란을 중심으로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필포든, 케빈 더브라위너, 베르나르도 실바를 공격 이선에 배치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축하였고 이는 경기장에서 상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마테오 코바치치와 로드리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공격진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수비라인에서는 주앙 칸셀루, 마누엘 아칸지, 루벤 디아스, 카일 워커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에데르송 골키퍼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의 전략적 배치와 개별 선수들의 기량이 교차하는 치열한 전술 승부로 리그 선두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접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체계적인 공격 구성과 토트넘의 끈질긴 수비 및 역습은 이 경기를 EPL 시즌 내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겪었던 리그 경기 징크스는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이 경기장에서 리그 매치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승리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맨시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FA컵에서의 승리는 이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고 이번 경기에서 그들은 결국 리그 경기장의 무득점 징크스를 깨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반 6분에 나온 첫 골은 맨시티의 전술적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맨시티의 선수들이 토트넘의 왼쪽 공간을 기민하게 돌파한 후 오른쪽으로 전환 패스를 이어가며 토트넘 수비진의 배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움직임은 케빈 더 브라위너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릴 기회를 만들었고
엘링 홀란이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홀란의 골은 맨시티가 이 경기장에서의 악연을 끊고 전진의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골은 맨시티에게 단순히 승점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긴장과 압박을 벗어던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의 징크스를 깨뜨리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승리가 맨시티의 리그 내 연속 우승을 향한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술적 치밀함과 개별 선수들의 기량이 합쳐져 맨시티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